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또 새로운 내용으로 수다를 떨어보려고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했던 근황 중에 한 가지 또 중요한 빼먹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그런 뭐 지성과 영성과 뭐 신체 훈련과 함께 사회성 훈련, 지성, 영성, 그다음에 육체 훈련, 그다음에 사회성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네 가지 그냥 균형적으로 인간으로서 균형적으로 발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시도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제가 한 4시간인가 6시간 뭐 이렇게, 아니면 뭐 풀타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체력적으로나 뭐 머리가 나빠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면 할 수는 있어요. 12시간도. 근데 이제 그냥 내 삶도 중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오래 많이 뭐 이제 거기 업무 일하는 데에 너무 나를 이제 이렇게 그렇게 거기에만 너무 치우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부러 시간을 이렇게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넋두리나 뭐 투덜거리는 걸로 들릴 수 있겠지만, 좀 계속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켰어요. 뭐냐면은, 아니 쟤는 지난번에 한 번 또 그 얘기를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는 막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막 한 사람한테 그냥, 이 사람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을 시킬 때 그냥 알바다 아니면은 뭐 단기 이런 식으로 자기네 식구들한테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기보다는 그냥 언제 또 볼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드립다 일을 시키고 보자, 뭐 이런 사장님 때문에 아예 그냥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그만뒀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의 강도도 강도인데, 그때 이후로는 그렇게 막 심한 강도의 일을 만나진 않았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어떤 내가 정말 이제 가게를 차리고 제 사업장을 만들고, 내 스토어, 저희 가게, 그게 뭐 요식업을 지금 주로 보고 있지만, 뭐 요식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모르죠. 근데 어쨌든 제가 쉽게 일단은 배우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제가 좋아하기도 해서 요식업에 관심을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인간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은 책에서도 물론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 자연스럽게 전 스스로 너무 당연하게 제한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난 4시간 알바만 해야지. 나는 그냥 월에 내가 돈 나가야 될 돈 얼마 나가면 되니까 한 100만 원만 벌면 된다. 100만 원만 벌면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다, 인생에. 일단은 그래도 얼마나 큰 부경화를 누린다고 돈 쓰지도 않는 사람이 일단은 뭐 크게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다 하더라도, 당장은 그냥 3, 4시간만 나가서, 아니면 내가 정말 필요한 만큼만 딱 일단 벌어보고 일을 하면서 즐겁게 일하고, 내가 필요한 만큼 또 재밌고 즐겁게 또 그 가게에도 피해 끼치지 않고 가게에 도움이 되면서 그렇게 재밌고 즐겁게 일단 일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긴 시간보다는 짧은 시간으로 저의 필요에도 맞고, 또 그 가게도, 상대방 그 가게도, 상대는 10시간, 12시간 해주길 바래요. 만약에 저를 보고 뭐 너무 마음에 들고 일을 잘해서 10시간, 12시간 해주길 바라는데, 제가 아니에요, 저 3시간밖에 못해요 라고 하면은 그게 문제겠지만, 제가 알아본 곳은 서로 간에 필요가 맞았단 말이에요. 요즘같이 인건비가 비싸고 좀 부담되는 가게들은, 또 자기들도 그 가게가 잘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안 서는 가게들은 인건비에 그렇게 투자할 만한, 초기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가서 내가 부족하지 않을 만큼, 나한테 딱 필요한 만큼 3, 4시간 일을 하면 돼. 힘도 안 들고 그냥 매일매일 매일매일 같이 그걸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을 일단 난 유지를 하고 그걸 즐기면서 장기적으로 가길 원하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3시간을, 그러니까 3, 4시간을 원해서
그 시간 동안 즐겁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여유와 함께 가져가고, 또 그 업주도 인건비 여력이 안 되니까 그 3시간만 딱 필요한 때만 딱 쓰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들이 해도 되니까 그때만 나를 또 쓰고 해서, 그렇게 서로 간에 아다리가 맞는, 필요가 맞아서 3시간, 4시간 맞춰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 건데, 그걸 원하는 거고, 그런 것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맞춰가면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런 거죠. 그 물론 직원도 사장의 마음으로 일을 해주면 당연히 좋죠. 직원이 사장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거는 사실 그 사장한테도 좋은 거지만, 그 직원 자체도 내가 나중에 내 가게를 차릴 수도 있고,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기가 주인의식을 발휘해서 하는 거를 더 저는 좋아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사실 막 시키는 것만 하고 그냥 시간 때우기나 하고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장님들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의식, 사장 입장에서도 사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그 일을 찾아서 일거리를 아주 일을 잘 해내는, 사장이 그 가게에다가 들이는 정성처럼 사장이 그 가게에 그 갖고 있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장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일을 해주는 사람이 좋겠죠. 당연히 좋은 거죠. 제가 사장이 돼도 그럴 것 같아요. 사장이 그 가게에 드리는 애정과 어떤 그 정성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가게가 굴러갈 수 있도록 사장을 대체할 수 있는 만큼은 되는 사람, 그게 중요하죠. 그걸 바라겠죠. 그리고 사실 어느 그 사람도, 개개인도 사실 그냥 막 하라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하고 종부리트 그것만 하라고, 이렇게 주도권은 하나도 없고 자기 그 주체적인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은. 요지는. 그런데 그거를 잘 끌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 놓고 일을 못한대.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게끔 만들어 놓고, 시키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대해 놓고, 그렇게 대접을 해 놓고, 또 뭔가 이가 알아서 주체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나면 그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차단해 놓고, 그렇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일을 못하네, 시키는 일만 하네, 시간만 때우러 왔네, 또 뭐 주인의식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유, 간도 내가 일은 됐어, 내가 해야지, 누가 해, 이러면서 자기가 그냥 사장이다, 내가 사장이다 라는 것만 그냥 보여주고 싶고, 그것만 드러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그것만 중요한 사장님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약간 좀 틀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가장 누구 잘못됐다는 사례를 말하기보다 그냥 이상적인 걸 말하면 이런 거죠. 가게라는 곳이 아주 쉬는 시간 빼놓고는, 그 사람이 뜨문 날 아예 안 올 때 빼놓고는 사실 계속 사람이 끊이지 않고 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요식 식당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있던 곳 중에서도 실제로 잘 되는 데는 진짜 뭐 브레이크 타임도 가질 수 없을 만큼 그냥 아침 10시 오픈 시간부터 마감 시간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그게 얼마나 몰아치냐 아니냐의 차이지, 사람은 계속 드나드는 거거든요. 요즘같이 뭐 간헐적 식당도 있고, 그렇게 끼니에 막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딱 정확하게 끼니를 챙겨 먹는 게 이제 조금 무너진 시대잖아요.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몇 시, 이렇게 딱 그렇게 시간을 딱딱딱 삼시세끼 다 챙겨 먹는 사람도 없거니와, 물론 이제 오피스라든지 직장인들이 많은 곳은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를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게 아직 있으니까, 정말 그런데 외에는 그런 점심시간에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장사를 하고 그때 돈을 다 번다,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런 상권 빼놓고는
사실 잘 되는 곳은, 잘 된다고 하는 곳은 정상적으로 그 사장들이 원래 원했던 취지는 오픈 10시, 오픈부터 마감까지 사실은 계속 끊이지 않고 사람이 왔다 드나드는 식당, 드나드는 가게를 원할 거 아니에요. 뭐 너무 장사가 잘 돼서 힘드니까, 힘들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재료 준비도 하고 뭐 쉬는 시간 갖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한 7월부터 하니까 한 지금 한 6개월 정도 된 거죠. 7, 8, 9, 10, 11, 12. 7개월 정도 된 건데, 그러니까 7개월 돼 보니까 이제 사실 그 육체적인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뭔가 뭐 손으로 직접 뭘 하는 그 스킬 자체는 어디 가나 이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뭐 썰기, 뭐 씻기, 이거 기본이죠. 우리가 뭐 실과 시간에 다 배운 걸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집에서 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재료 씻기, 식자재 씻는 거, 준비는 딱 그거죠. 다듬고, 씻고, 뭐 썰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 미리미리 뭐 잘 잘라놓고, 썰어놓고, 통에 담아놓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걸 쓸 수 있게 그 재료들을 손질해서 이렇게 쟁여놓는 거. 일단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이제 이전에는 물론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아, 장사를 하기 전에 만약에 밥을 파는 곳이면 밥을 짓고, 좋은 쌀을 정해서 밥을 지어 놓는다. 아침에 일단 출근하자마자, 눈 뜨자마자 밥 짓는 것처럼 엄마들이.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식당이라는 것도 내 가정에서 먹었던 밥을, 내가 정말 좋아했고, 우리에게 참 좋았던 밥을, 그게 확장이 돼서 바깥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족도 생각하면서 아침 눈 뜨자마자 밥 짓고, 또 아침 준비해서 그거를 내놓으면 식구들이 먹고 일터로 가고,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확장이 된 것이 바로 식당이고 요식업인 건데, 그러니까 장사 잘 되는데 보면은 일단 아침부터 루틴이 딱 있는 거예요. 정해진 루틴이. 뭐 밥을 짓는다. 밥이 그때 떨어지면 짓고, 재료가 남아있어서 안 팔리니까. 안 팔려가지고 재료가 남아있고, 그러면은 다음 거 또 밥을 지을 필요가 없게 돼. 밥을 짓기가 밥 짓기가 무섭게 계속 지어야 되는 데도 있는데, 그거와 반대로 밥을 언제 지었는데 또 아직도 지으려면 한참 멀었고 막 이런 집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아, 장사가 안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바라는 그런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얻은 그런 이 실질적인 스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웬만한 건 다 할 줄 아는 것 같아. 뭐냐면은 필요한 야채들도 다 다르지만, 야채를 준비하고 주문 받아서 발주도 하겠죠. 발주해서 주문 받아서 풀러서 씻고 다듬고, 각 재단 필요한 사이즈로 잘라서 이렇게 딱 필요한 만큼 딱딱딱 쌓아놓고 쟁여놓고, 그리고 이런 걸 서브웨이 같은 데도 배웠죠. 서브웨이에서 이런 거 배웠죠. 야채를 그날 언제 나갈지 모르는 야채들을 진짜 많이 소진되니까, 야채를 아침부터 이제 오자마자 야채를 다 썰어놓고, 그 한 서너 박스씩 이렇게 쟁여놓고, 또 그 날짜 쓰고, 언제까지 소진해야 되는 날짜 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또 떨어지기 무섭게 미리미리 떨어질 것 같은 거 파악해서 또 누군가는 계속 그거를 리필하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걸 배운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와, 장사가 잘 되니까, 뭐, 토마토, 뭐, 양상추, 육류, 이런 미트류도 있지만, 베이컨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잘 팔리니까 신선도가 진짜 최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전율이 되게 중요한 게, 막 음식이, 양상추가 5박스 담았는데 이게 금방 빠져 또. 그럼 또 야채 담기 바빠. 물론 일손이 많이 가는 것 같이 느껴져도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막 움직이는 게 더 활기차고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 때운다는 식으로 장사 안 되는 데서 이렇게 멀뚱하게 있는 건 더 불편해요, 마음이. 근데 뭐 얼마나 대단하게 뭐 무거운 걸 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야채 팩에 담고, 뭐 토마토 썰고, 뭐 이렇게 오이 같은 거, 뭐 야채 이렇게 베이컨 담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아, 이게 잘 팔린다는 게 좋고, 그리고 그 냉장고에 깔리는 야채들이 신선하다는 게 너무 좋으니까 손님에게도 되게 내가 일단 자신이 있고, 내가 팔아도, 내가 봐도
신선하잖아요. 신선한 것들이 계속 담겨져 있고 그걸 그냥 보는 데서 계속 깨끗하게 팔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 자체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의 자신감은 별게 아니에요. 많이 이 사람한테 내가 대단한 과잉 친절을 할 필요도 없고 과잉 친절을 한다는 건 오히려 뭔가 미안한 게 있다는 거야. 근데 과잉 친절을 할 필요도 없고 빨리빨리 나가서 내가 양질의 것을 그래도 좀 야박하지 않게 넉넉하게 주면은 내가 잘해준 거잖아요. 내가 미안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또 손님도 만족하니까 다음에 또 오는 거지. 그리고 뭐냐면은 이 회전율이라는 거, 재료라는 게 소진이 빨빨빨빨 돼가지고 항상 최선의 상태의 그 신선도를 유지하는 재료들이 유지됐을 때 그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어, 내가 이게 얼마나 맛있고 이거는 당연히 그것도 검증을 해야 되지만 진짜 맛있는 음식이다. 이게 정말 좋은 음식이라는 것도 이제 검증이 당연히 돼야 될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빨리빨리 빠지고 많이 팔리는 제품이라서 이 재료들이 쌓일 틈이 없어서 막 소진이 되는 상태. 그게 가장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자부심이 되겠다 싶어서 그런 거가 이제 배웠고, 그러니까 그런 야채 준비, 그 다음에 뭐 고기 같은 경우도 저는 육회도 썰 줄 알아요, 지금. 육회, 사시미, 육사시미라고 하죠. 사시미도 저는 뜰 줄 알아요. 이것도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일주일 걸리고 뭐 한 달 수련했냐? 아니에요. 가서 사장님이 눈앞에서 이렇게 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한 번에 해도 되고 두 번에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어쨌든 잘 드는 칼로 사시미 뜨는 법을 한번 보여줬어. 근데 내가 그냥 우물쭈물하지 않고 하겠다 하고서 한번 따라서 해봤는데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시미 손님들한테 실제로 파는 이렇게 쟁반에 배달로도 나가고 홀로도 나가는 사시미도 저는 다 할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 또 뭐 웬만한 그러니까 무슨 그다음에 뭐 뚝배기에 담고 나가는 거 있죠. 국밥이라든지 국밥류 뭐 뼈해장국 그 무거운 뚝배기로 이렇게 찢기로 해서 뚝배기 끓으면은 그걸 이렇게 받쳐서 나가는 거 그걸 그 뚝배기로 하는 것들도 사실은 여자가 힘들으니까 남자 사장님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도 할 줄 알고 그것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막 진짜 손목 아프시고 막 진짜 도가니 아프고 뭐 어깨 아파서 맨날 병원 다녀야 되는 저희 엄마도 맨날 그랬는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그런 분들이 어쩌면은 100의 노력을 하는 것들을 저는 어쩌면 30에서 50의 노력만으로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젊은 거를